머리가 없으니까 사람들 시선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암 환자구나. 남편이랑 그냥 아무 얘기 없이 한 4시간 울었어요. 그냥 삶 자체가 싫었었어요. 그때는 뭐 진짜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을까 그랬었죠. 지금도 그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수술을 같은 날짜에 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3년 만에도 죽고 5년 만에도 죽고 7년 만에 다 죽더라고. 몇 주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격적인 비극. 대한민국 영화계의 대모 엄앵란의 유방암 확진 판정 소식. 잠깐만 이따 갈게요. 충격과 슬픔에 빠진 스튜디오. 우측 유방 8시 방향에 이상병변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기뻐요. 예, 그럼. 혼자서 너무 씩씩하게 밝으시니까요. 나이 먹어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괜찮아요. 나는. 그리고 발견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몽키다. 2016년 신년 특집 저희가 암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2탄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대장암 명의를 모시고 진행을 하면서 아주 그냥 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별히 조민희 씨가 프로그램 끝나고 나가면서 상당히 낙심한 표정이었는데 어떠세요? 한 주간 마음은 어떠셨어요? 많이 좀 진정이 됐고요. 네. 주변 분들이 정말 좀 방송을 보시고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 방송을 보고 더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미안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정기 검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몸신이다 함께 하면서 몸신 가족 여러분들이 점점 더 자신의 몸을 챙기고 건강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역시 나는 몸신이다 함께 하시면서 더 건강한 2016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앞서 잠깐 화면으로 얼굴이 소개가 됐는데요. 홍여진 씨와 노현희 씨가 와 계시거든요. 인사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저하고 인연이 깊은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 건강할 수 있고 또 제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들으려고 왔어요. 저야말로 오늘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암에 대해서 저도 위험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12년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뿐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위험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관리를 하지 못해서 저로 인해서 오늘 경각심도 좀 심어드리고 저도 제대로 배워서 관리를 잘 해보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두 분이 나왔으면 오늘 주제가 대충 뭐 이렇겠구나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주제 꼭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가 바로 암입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특히 취약한 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삼아봤습니다. 전 세계 여성암의 25.2%를 차지하는 발병률 1위인 암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따르면 이 암의 환자 수가 2002년에 7,50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8년에는 14,0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증가율이 90.7%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숫자를 15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무려 4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증가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 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면 그 완치율, 생존율은 97.7%로 매우 높은데 반면에 발견이 늦어져서 치료가 좀 늦춰진다고 하면은 생존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광범위하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하고 또 조기에 발견을 해야 하는 암이 바로 이 암입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2016년 신년 특집 암. 명의에게 듣는다 2탄으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유방암입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주변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걸 보면은 유방암이 늘어나는구나, 남의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증가율 세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반, 여성을 위해서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 오늘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전 세계 여성암의 25.2%를 차지하는 발병률 1위인 암입니다. 전 세계 여성암 발생률 1위. 한국 여성 25명 중 1명이 걸리는 암. 남자는 유방이 안 걸린다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100명 중에 1명꼴로 생긴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성들도 유방암으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데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요, 완치율이 제일 높은 암이에요. 조기에 발견하면 완벽에 가까운 생존율을 자랑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림프관을 타고 몸에 퍼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유방암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방암으로부터 지키는 진단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방암 분야 최고 권위자 노동영 박사와 유방암을 이겨낸 탤런트 홍여지, 수술실에서 열어보니까 림프 전이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 경험자들이 함께하는 생생한 증언의 현장. 절단을 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방암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7년 사이 증가율이 90.7%. 엄청난 수치죠. 이게 증가율 2위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은 우리나라가 3배나 높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선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증가세에 대해서 오한진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201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방암 환자는 14만 176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성 인구 중에 25명 중에 1명이 유방암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겁니다. 유방암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우리 서구화된 식습관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유방암 환자의 주 연령이 40대, 50대라는 것이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이 40, 50대에 유방암이 많다는 것은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식생활이 좋아져서 체중이 일찍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방암은 여성들한테 걸리는 제일 많은 암입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요, 완치율이 제일 높은 암이에요. 또. 그러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유방암이 위험한 이유는 유방 주변에 림프관이 엄청나게 많아서 전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곳으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 홍여진 씨가 이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셔서 지금 유방암으로부터 거의 뭐 완치되신 상태로 이렇게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조기 발견하는 진단법, 자가 진단법을 좀 오늘 잘 배우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좀 지키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머니, 또 내 누이들의 유방암을 좀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남성들도
여성 유방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딸, 너도 여자 아닙니까? 여성을 우리 남편들은 지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앵란이야? 맞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꼭 맞는 말씀이에요. 네. 여자들이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브라우스 입고 정말 여기 볼록하니 해서 남자들 야 올리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말이죠. 야 골라? 어디에선가 암이 자라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비관 들고 내가 왜 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슬퍼. 그러니까는 하여튼 조기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는요, 유방암을 알았거나, 그래서 이제 극복해내셨거나, 현재 투병 중이신 유방암 환우 여러분들 30분이 와 계시고요. 또 방청객 여러분도 오늘 핑크색 티셔츠를 예쁘게 입으셨습니다. 그럴 때보다 따뜻한 박수. 반갑습니다. 어려운 마음 해주셨어요.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나오신 김에 이렇게 다들 보면 핑크색 옷을 다들 이렇게 같이 입고 있으시잖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당연히 의미 있죠. 저희는 한국 비너스라는 그 핑크 리본 회원들이에요. 핑크 리본. 네, 근데 그 핑크 리본이 유방암을 상징하는 심벌입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유방암을 수술을 받았고 치료도 무사히 끝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나 홀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아니라 네. 저희 한국 비너스 같은 그 모임에서 서로 같이 투병 의지도 북돋고 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몸신에서 유방암에 대해서 특집을 한다길래 유방암을 조기에 검진하면 이렇게 모두 예쁘게 잘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스스로의 뭐 경험담, 극복담 여러 가지를 또 같이 나눠주실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 사실은 또 홍여진 씨도 10여 년 전에 수술하셨고 노현희 씨도 유방암 위험군으로 지금 12년째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경험담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으로부터 지키는 진단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려 만여 건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한 유방암 분야의 세계적인 명의 노동영 박사. 유방암 발병의 정확한 원인부터 예방법까지 유방암 명의가 속 시원히 밝혀드립니다. 손놀이 하시고 약간 가슴을 숙여보시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도 높은 유방암. 뚜렷하게 관찰되거든요. 원을 그리면서 밖에서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암이 자라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늘 든든한 버팀목으로 많은 여성에게 귀감이 되는 영원한 국민 여배우 엄앵란. 우측 유방 8시 방향에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녹화 중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유방암 선고. 잠깐만 이따가 할게요. 여기에 쬐끄만한 게 노동영 박사가 직접 진단한 엄앵란의 유방암 검사 결과 공개. 현재 악성 종양의 상태와 앞으로의 예후까지. 검사가 나왔고 우리가 등급을 하는데 중등급 정도로 그런 종양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어렵게 모신 분과 함께 나는 몸신이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명의 중에 명의. 자, 특별히 모신 오늘의 몸신 주치, 명의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주세요. 만여 건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고 유방암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한편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대한민국 최고 유방암 명의. 유방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대한민국 유방암의 최고 권위자 노동영 박사. 안녕하세요. 유방암의 젊은 오빠 노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성의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위가 유방암이죠.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어떤 암보다 완치율이 높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내 몸을 유방암으로부터 지키는 진단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방암 지금 오늘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던 게 워낙 높은 증가세에 있다 보니까 그냥 여성인 모두가 잠정적인 유방암 그 예비 환자군이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빠의 등장으로 저희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노 박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여 년간 만여 건의 수술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셨고요. 유방암 최고 권위자십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시고요. 대한암학회 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저도 이제 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노 박사님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또 누구보다 가까우신 분들이 이분들이시죠. 홍여진 씨 주치의시라면서요, 노 박사님. 네. 진짜? 우리나라 남성 중에 아마 우리 여성들의 아픈 가슴을 가장 잘 파헤쳐 주신 진짜 우리나라 3대 명의 중에 한 분이신데 저도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완쾌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앞에 계신 그 핑크 옷 다 입고 계신 분들도 다 선생님 주치의한테 수술 받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노현희 씨는 네, 제 주치의시기도 합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최고일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면서요. 예, 또 보시다시피 이 푸근한 인상과 함께 정말 친절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은 유방암 환자분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인기 폭발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잔뜩 겁을 먹고 들어간 유방암에 대해서 좀 무서움을 덜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두 분, 홍여진 씨, 노현희 씨 이렇게 봐서 매우 반갑고요. 사실 홍여진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완치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술한 게 10년이 넘으셨어요? 예, 2005년 10월 25일 날 수술은 이제 27일 날 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게 조기, 중기, 말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이 걸렸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진짜 많이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릴 정도였는데 그때 진짜 이렇게 밤톨만 했어요. 이렇게 만지면은 내 가슴으로 이렇게 만져질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절제를 하신 건가요? 절제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우리 노 박사님께서 처음으로 완전 절제를 안 하시고 부분 절제 그때 수술을 하실 당시예요. 그래서 가슴 대부분을 살리고 이렇게 4분의 1만 도려냈죠. 네. 노현희 씨는 이제 유방암 위험군이라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4년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다가 양쪽 가슴에 종양이 발견이 됐다고 그 당시에 바로 암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양쪽 가슴을 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노동영 박사님을 찾아뵀는데 검진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오른쪽 가슴에 약간 12시 방향으로 위쪽에 혹이 있고 그거를 또 조직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마치시고 이제 선종이 발견이 됐다고 바로 이게 암으로 또 전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먹어라 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하셔서 12년째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무슨 증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벗고 할 때 살짝 쓸릴 때 기분인지 몰라도 좀 쓰라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 한 대를 제가 의식하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거기가.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날 때 이제 애가 밥때가 되면 뭔가가 이렇게 통하는 게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배가 고프나 그러면 영락없이 애기가 아 하고 울어요. 근데 지금 젖줄 때도 뭐 줄 애도 없는데 요즘에 갑자기 찌릿찌릿하고 그 근처로 약간 따끔따끔하고 통증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는 모르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도 겁이 나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요. 여자가 마술에 네. 걸릴 때쯤 되면은 좀 통증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방암 위험군이라고 하니까 맨날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경험담을 쭉 말씀하시는데 네. 뭐 저희보다도 지금 앞에 계신 우리 환우 여러분들이 아 그랬구나 아 그거 막 이러면서 너무나 공감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다 전문가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네. 큰 혹이 만져져도 이렇게 눌러도 안 아팠어요. 통증은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거를 자가진단하는 법을 몰랐을 때는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죠. 누가 자기 가슴을 만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거울 앞에서 만지면서 나는 혹시 이러시는 분도 그러니까.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죠. 암에는 대개는 통증이 잘 없어요. 만져지는 게 제일 흔하고. 네. 그러나 이제 그 만져지기 전에 조기 검진으로 해서 찾아내는 게 최대의 목표죠. 근데 말이죠. 제가 이 유방암의 아버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최초로 고백합니다. 통증이 말이죠. 왼쪽 가슴 위에가 제가 이 조금 이렇게 잠자고 일어날 때 이쪽이 뭐가 잡히면서 누르면 좀 아프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걱정, 근심, 고민 무지하게 했어요, 요 근래. 남자 유방암이라는 건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는 유방암이 안 걸린다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유방암 뭐 100명 중에 1명꼴로 생긴다. 이렇게.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게 그렇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못 이는 거. 제가 그래서 오죽이나 했으면 이번에 유방암 검사를 한다고 그래갖고요. 가봤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병원에서 깜짝 놀라셨대요. 이용식 씨가 오셔가지고. 근데 저가 가서 놀란 것보다 네. 변 여사가 가서 더 놀란 거예요. 아니 변주부까지 같이 갔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변 여사도 검사했지? 네,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 약간 내력으로 지방종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혹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7cm 정도의 칼자국이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드러냈어요. 한번 드러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또 잡힐까봐 조금 두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외 없이 몸신가족 모두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유방암 관련해서 위험 경고 등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잠시 후가 제일 무서워. 사실 조금 얼굴 좀 표정이...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있더라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이신 노동현 박사님께서 옆에 계시고 검사 결과가 지금 스튜디오에 노 박사님과 함께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되는 몸친 가족들의 유방암 검사 결과. 네, 2005년 11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홍여진과 선종이 발견이 됐다고. 12년째 유방암 위험군으로 살아가는 노현이. 그녀들의 현재 상태는? 그리고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녹화 중 유방암 판정을 받은 영원한 국민 여배우 엄앵란. 혼자서 너무 씩씩하게 밝으시니까 저희가 그냥. 충격과 슬픔에 빠진 스튜디오. 괜찮아요, 나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저 첫 질문은 이렇게 드려보죠. 유방암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방암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방에 걸리는 암이고 유방에 걸리는 암이고 제가 때는 암에 이제 유방에 이루고 그 안에 저렇게 삐죽삐죽 아주 못되게 생긴 하얀 부분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유방암이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주변 분까지 그렇죠. 좀 광범위하게 절제를 주위에 깨끗한 조직이 충분히 있어야지 암이 전부 깨끗하게 도려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림프관 다양하게 연결돼 있어서 전이가 쉽다고 그래요. 네, 유방암은 치료가 잘 되는 반면에 또 과정에서 전이도
쉬운데 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유방 자체가 굉장히 림프선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파에 많이 갈 뿐 아니라 혈류도 풍부해서 혈행을 타고 이제 대부분 뼈에 많이 가고 그다음 폐, 간, 또 중추신경 같은 데도 이렇게 전이가 되곤 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유방암 몇 기다, 뭐 1기다, 2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 또 인프전이 전이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기수가 결정이 되고요. 또 기수가 진행될수록 생존율도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연기, 상피내암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특히 암이 상피에 갇혀 있는 경우는 이 암이 이제 막 자라기 전의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상피라는 건 이제 어떤 뜻이죠? 이 유방이 이제 그 조직상의 상피라고 이렇게 세포들이 갇혀 있는 그런 데인데 그 안에서부터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상피내암 혹은 연기암이라고 그러고 그럴 경우에 치료가 잘 되면은 100% 완치가 돼요. 네. 또 1, 2는 그거보다 지금 더 진행이 된 거예요. 크기로 보면은 2cm 미만, 또 임파절 전이 높고 그럴 경우에 완치율은 97.2% 상당히 높죠. 네,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인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치료율이죠. 네. 2기는 이제 그거보다 좀 크고 이제 서서히 숫자가 많아질수록 진행이 된다 보면 되겠고 2기는 2cm부터 5cm. 임파절이 전이가 초기에 있는 약 3개 이하로 있는 이 역시 치료가 잘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기, 2기까지는 국소에 있는 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기는 생존율이 92%. 상당히 높죠. 이제 3기가 되면 조금 이제 병이 막 진행되는 겁니다.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임파절의 전이가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되고 여기서 조금 뚝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5년 생존율은 78.7%. 이것도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성적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성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4기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전이 아까 말씀드린 뼈, 배, 간 뭐 이런 데로 이제 전이 되는 경우 이때는 생존율이 상당히 낮아져서 40여 %밖에 안 되죠.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크기, 그렇죠. 그 종양의 크기 그리고 전이 여부, 예, 전이.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그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방청석에 오신 환우 가운데 림프로 전이가 돼서 현재도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이 와 계십니다. 김선영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 발견하셨어요? 재작년에 샤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폭이 만져진 거예요. 아이고. 겨드랑이 아래로. 네. 근데 굉장히 작았어요. 네. 0.8cm? 검사해보니까 0.8cm였는데, 전이 이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기수 낮을 거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막상 이렇게 수술실에서 열어보니까, 림프전이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아이고. 29개를 떼냈는데, 그 중에 19개가 전이가 이미 됐었어요. 그럼 몇 개예요? 3기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종양 크기는 굉장히 작은데 전이가 많이 되는 바람에 사실 이제 현재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몸도 현재도 마음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텐데 아이고. 오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우리 또 옆에 계신 어머님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 59세 김하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1기 정도라고 절제 수술만 하신다고 했었는데 페트 검사상 임파에 전이가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임파 4개를 잘라 절제해 놓고 절단을 했는데 저 또한 이걸 발견할 동안도 운동 강사로 25년을 재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운동을 이렇게 평생 해오신 네, 평생 해왔습니다. 25년 동안 해왔고 그리고 체중도 변함이 없었고 그러다 팔이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끊어질 듯이. 근데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라 가끔 그 정도에 있었는데
전이가 림프절까지 됐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다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항암 8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항암 8차를 받은 게 아니고 2차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뭐냐면 1차 때는 제 위에서 항암제가 들어가서 계속 잡아 뜯는 거예요, 점막을. 헐지. 그래서 20일 동안 영양제와 진통제 외에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시기가 되니까 2차가 됐어요. 2차 항암을 투여를 했는데 이번엔 더 심하게 이하고 왼쪽 장을 뜯었어요, 점막을. 어떡해. 그래서 또 20일간을 계속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우울증도 오고 또 나만의 생각도 있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그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저도 사실 12년 동안 계속 또 박사님을 만나 뵙고 검진을 받고 있는데 매번 검진 받을 때마다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유방암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여성에 주로 생기는 것은 특히 여성 호르몬 중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그 유관의 상피 세포를 증식시키고 그것이 이제 과다하게 에스트로겐 노출되면은 세포가 변형을 하게 되고 그 변형이 과하게 되면은 이제 암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밝혀져 있죠. 네, 실제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경이 얼마나 빠른가, 그러니까 빠른 초경, 그리고 폐경이 늦은 경우, 이거를 우리가 조금 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리를 하는데요. 생리 기간 중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평소보다 한 최대 18배 정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경 시기가 빠르거나 아니면 폐경이 늦게 되면은 생리하는 그 일생 동안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많은 양의 에스트로겐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인데요. 초경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지면은 유방암의 확률이 5% 정도 증가한다니까요. 특히 요즘 아이들 뭐 성조숙증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들이 초산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또는 수유를 하지 않으면 수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생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하는 기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내 몸속에서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기한테 젖을 몇 번 먹였느냐에 따라서 유방암 확률이 계속 낮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임신을 하고 나서 젖을 한 번 먹일 때마다 유방암 확률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임신해서 젖을 먹이는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또 유방암 확률이 높은 거죠. 이야, 그렇구나. 아니, 그렇다면 결혼을 요즘에는 또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고 또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시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런 유방암의 노출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유방암이 우리나라에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죠. 즉, 그 여성이 에스트로겐에 폭로되는 기간이 전 생에서 초경이 시작하고 폐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기간에 에스트로겐을 낮추는 방법은 결혼해서 애를 놓든지 임신하는 기간은 이제 에스트로겐 말고 다른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수유를 하는 기간은 에스트로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출산 수유는 그 유방암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위험군의 노출이 아마 1차적으로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갱년기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서 갱년기 그 호르몬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년을 먹고 나서 예, 멍울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 유방암 수술은 5년 동안을 그 에스트로겐 차단을 하는 항호르몬제 치료를 받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다시 호르몬 약을 먹어도 되는지. 사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죠. 홍련세인과 이용식 씨를 이렇게 달리 보이게 하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고 이것이 단순히 유방암의 위험도를 좀 높인다고 해서 이것을 배척할 필요는 없죠.
유방암 때문에 난 안 먹는다. 이거는 곤란하고 먹는 기간을 조정함으로 해서 그런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사는 거 삶의 질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이 없이 사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질문이 되는데. 근데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잠깐만. 나 꼭 물어봐야 돼. 어머님. 나는 이제 뭐 나이가 이제 먹고 이제 다 이제 고목이 됐어요. 그러면 암 같은 거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영양소가 뭐가 에스트로겐인가 그런 게 뭐 있어야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다 피폐해진 몸뚱아리인데 그런 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은 체지방에서 만들죠. 간의 일부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가슴을 보면은 가슴은 유선이 확 줄고 지방으로 다 바꿔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에스트로겐을 왕성하게 또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에 비만이 있는 여성은 또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사실 첫 초경은 사실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지방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초경을 해요. 근데 초경이 시작되면서 초경 연령을 낮추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유방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이 찌지 않도록 또 운동을 많이 시키고 놀게 만들어줘야 초경이 조금 늦춰지면서 유방암 확률도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아내나 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머님이나 할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부모나 사실은 자매 중에 유방암이 있을 경우에 매우 걱정을 하거든요. 그 이신환 기자, 유전적인 요인은 얼마나 작용하는 걸로 밝혀졌습니까? 전체 유방암 발병의 5에서 10% 정도가 바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나 자녀 중에 한 명이 유방암이 걸렸을 경우에 본인이 유방암 걸릴 가능성이 약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만약에 어머니나 자녀 모두가 유방암 걸릴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가능성이 무려 8배에서 12배까지 높아집니다. 12배. 요즘은 바로 유전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꼭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여성의 상징인 아름다움이 그 여성의 가슴인데 이렇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짐이 될 때가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겠지. 예. 하지만 우리 남자들은 또 전립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잖아요. 없으면. 나중에 보여줄게. 할 수 없어요, 여자니까. 참 여성의 또 남성에게 상징적인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또 감당해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명의를 모시고 유방암 관련해서 신년 특집으로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조민희 씨 또 뭐가 궁금하세요? 지금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저희 집안에 또 한 분이 또 계세요. 그분 보니까 이렇게 유방 쪽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물혹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물혹이 가만히 놔두면 이게 암으로도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 낭족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군요, 네. 의학적인 용어가. 그래서 네. 이제 낭족이라는 거는 그 표현 그대로 요 속에 물 비슷한 차 있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유방은 그 유즙을 만드는 유선이랑 그걸 실어나르는 유관. 근데 어딘가 막히면은 고여서 채우는 게 있겠죠. 그것이 가장 흔한데 실제적으로는 조직들이 변성, 우리 이제 노화와도 뭐 같다 볼 수 있는데 그 변성이 되면서 그것이 마치 물혹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물혹인데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검진을 조금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뭐 떼어내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떼어낼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주사 바늘을 빼면은 그 맑은 물이나 혹은 즙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 그거 말고 우리 노현희 씨한테 그 발견됐다는 그 뭐죠? 선종이라고 섬유선종? 그건 뭔가요? 섬유선종은 섬유 조직과 또 그 유선의 조직이 이렇게 커지는 그렇지만 이것은 암과는 다르고 달라요? 가장 흔한 것은
아주 젊은 자녀분들이 가슴에 뭐가 만져진다고 그래서 그거야말로 말랑말랑하고 탱탱하게 떼어보면 고무공 같아요. 실제로 크기가 대개 한 5cm 이하에서 성장을 멈추고 노현희 씨 같이 그냥 그대로 조그만 크기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관찰할 필요 있고 간혹 거기에 암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소미소저의 암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미소저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여성들은 그 유방에 막 치밀 그게 있기 때문에 치밀 유방이라고 많이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야말로 치밀한 겁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유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샘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지방들이 쌓게 되죠. 지방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는 치밀하지 않겠죠. 근데 유선이 빽빽한 경우에는 치밀하죠. 최근 보고에 하면 미국 보고인데 치밀 유방일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5배까지 높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나라의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동양 여자들이 대부분 저렇게 치밀하죠. 특히 40대인 경우에는 약 90%가 치밀하다. 그 비율이 아주 하얀 사람도 있어요. 치밀 유방은 5배가 높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또 대한민국 여성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이네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치밀하기 때문에 검사에 가려진다. 그러니까 유방 촬영 같은 거에 다 허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검사의 또 중요성이 또 더 부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몸신 가족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질문을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을 포함해서 모두 유방암 검사 받고 오셨죠. 예. 이제 자 이제 결과 떨립니다. 예. 떨려. 아까 옆에서 계속 주물러대는데 진짜 어떻게 나 도와줄 수도 없고. 평소에 저를 갖다 많은 사람들이 참 치밀하게 산다 그랬어요. 아주 모든 일이 치밀하다 그러고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딱 잡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자세히 한번 누가 자꾸 옆에서 자세히 만져보니까 그냥 꼭지였지만 이게 오늘따라 아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말씀하니까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긴장돼가지고 더욱더 치밀해지는 것 같아. 몸신 가족들의 유방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실시한 유방암 검사. 여성들은 물론 미용실과 변호민까지 빠짐없이 유방암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맹란의 유방 건강 첫 신호. 모두가 걱정하는 어맹란의 유방암 진행 상태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유방암 검사를 했습니다. 그 위험 정도를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아까 2년에 한 번 정도면은 일상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 정부에서도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기를 권하고 있죠. 또 유방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어떤 변화가 의심이 되면은 좀 더 고위험군을 포함해서 좀 더 짧은 간격으로 하게 되죠. 자, 이제 검사 결과 발표할 텐데 오늘은 유방암 위험 정도에 따라서 신호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초록색이면은 이제 안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면 좀 주의 관찰이 필요하신 거고요. 만약에 빨간색이라면 이제 위험한 상태라. 빨간 겁난다. 유방암 이제 수술 경험자이시고 그 여러 차례 유방암 검사를 하셨어요. 홍여진 씨 결과부터 저희가 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여진 씨의 유방암 위험 경고 신호등 과연 어떤 색깔인가요? 보여주세요. 자, 과연 2005년 10월 25일 날 수술은 이제 27일 날 했는데 암이 걸렸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진짜 많이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자, 과연 엄마. 과연 엄마. 자,
노란불? 그럼 잠깐. 완치인데 초록불이 아니고 지금 노란불이 켜졌네요. 어떤 이상 소견이 있습니까? 네, 홍현 씨 2005년 당시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당시 종양이 저렇게 동그라미 쳐 있는 2cm의 종양이 발견됐고 이후 수술을 통해서 종양 부위를 포함해서 한 가슴 부위의 25% 정도를 이제 부분 절제 후 방사선 치료 과정을 거쳤고요. 좌측 유방에 수술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을 안 하신 우측 부분에 지방종이 발견됐습니다. 우측에 지방종. 까만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섬유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지방종을 보이고 지방종은 어떤 건가요? 지방종은 그야말로 지방 조직이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건데 그 자체는 이제 암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라기 때문에 섬유선종과 같이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저런 경우에는 6개월 후에 한번 검사를 해보고 관찰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홍유전 씨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의 병력이 있기 때문에 노란불을 드렸습니다. 지방종? 그게 암으로 될 가능성은 그 자체는 암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죠. 정말 그 다행이다. 자체가 몸에 큰 해를 끼칠 그렇죠. 일은 별로 없겠군요.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커진다면 그러면 좀 제거를 해야 되는. 아니, 홍여진 씨가 이제 완치됐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초록불이 켜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노란불이었어요. 하지만 크게 몸에 해롭지 않은 지방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관리 뭐 지금 잘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한 분 한 분 열 때마다 조금 이게 긴장이 되는데요. 머리 아파. 섬유선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계속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현희 씨의 검사 결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희 씨의 유방암 위험 경고 신호등 과연 어떤 색깔일까요? 보여주세요. 혹이 있고 선종이 발견이 됐다고 양쪽 가슴을 다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노란불이네요. 노란색이네. 네, 노현희 씨 역시 제가 2004년 검사 결과부터 가지고 나왔는데요. 직접 또 진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초음파 사진이고요. 최초 발견 크기는 1.3cm 정도의 종양 덩어리가 발견됐고 조직 검사 결과 그런 양성이었습니다. 암이 아니란 뜻이고 그 후 추적 관찰을 했고 2011년 우측 유방에서 미세 석회화를 발견해서 조직 검사할 정도는 아니어서 6개월 후 재검사를 진행했고 비교 관찰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 촬영 사진에서도 지속적인 변화 없이 안정된 변화라고 해서 판단했습니다. 미세 석회화라는 것은 대개 유선의 분비물이 고여서 칼슘 성분이 쌓여있거나 해서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변화가 생기면은 적극적인 조직 검사를 권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문제는 암일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노현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2011년, 2012년 경우인데 과연 2016년 현재는 어떠한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검사한 결과 사진입니다. 이번에 검사한 거는 전체적으로 낭종이 이렇게 관찰됐습니다.
까만 게 낭족인데요. 방이 크기가 0.5cm 미만으로 작고 모양도 얌전해서 당장 치료할 상태는 아니고 낭족이라는 것 자체는 물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혹이라는 말이 훨씬 듣기가 좀 그러니까 낭종이네요. 근데 낭종은 처음 발견됐나요? 류현희 씨 어떠세요? 낭종 이전부터 몇 개씩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슴을 다 절제하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박사님 얼굴 자주 뵙는다고 생각하고 자주 이렇게 네, 검진을 받으니까 더 다행인 것 같아요. 박사님 얼굴 뵈면 난 우울해. 그 기억이 떠올라서 무서워. 나를 봐. 살았다. 이렇게 일단 뭐 2분 지나갔습니다. 제 기분에는 좀 일단 뭐 큰 산 2개 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조민희 씨. 네. 볼까요? 겁나 죽겠어요. 일단은. 그래요. 지난주에 한번 또 대장암 편에서 조금 놀라셔서 그런데요. 조민희 씨는 유방암 검사는 좀 정기적으로 받으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사실 대장 그 위치가 좀 안 좋아서 대장만 안 했었지 다른 부위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썩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얘기 들으신 게 네.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민희 씨의 유방암 위험 경고 신호등 색깔 확인하시겠습니다. 어디? 보여주십시오. 뭐냐. 요즘에 갑자기 찌릿찌릿하고 그 근처를 약간 따끔따끔하고 통증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걱정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또 겁이 나는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보여주십시오. 뭐냐. 초록불 터지나요? 오. 자, 초록불 터지나요? 오. 뭐냐. 자, 초록불 터지나요? 오. 뭐야, 세 여자 다 그래. 조심해야 되겠네. 조민희 씨 유방 촬영 결과를 우선 보면요. 유방 내 유손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치밀 유방에 속하죠. 치밀 유방인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변이 유방에 가려지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통해 만져진 몽울이나 분비물 등의 증상이 있는지 더욱 상세히 관찰해야 되고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민희 씨 경우 노란색 경고를 준 이유는 초음파 결과에서 좌측 유방에 음영이 낮은 그런 결절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저에코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저에코는 음영이 낮다 이런 뜻이고요. 저것은 이제 주위와 구별되는 그런 어떤 병변을 말하는 거죠. 저것도 소위 유선증이라고 이런 섬유질이 이렇게 복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암은 아닌 것으로 물론 생각이 되고 6개월 후에 추적 관찰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 에코 결절이라든가 저런 거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뼈는 골다공증으로 변하고 근육은 약해지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진을 좀 조심스럽게 하자. 증상이 있으면 간과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지 불안에 떨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것 때문에 찌릿찌릿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장 쪽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저번에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또 역시나 유방 쪽도 저런 결절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고 나는 안 걸릴 거라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정말 평상시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검진 같은 거를 생활화해야 되겠다. 더더욱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래요. 좀 깨끗하게 파란불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큰일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게 유방 조직이 균일하지 않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보일 때 이제 그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 하면서 유방 검사할 줄은 몰랐어. 나는 진짜. 나 진짜야. 사실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몸신 가족들 몸을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식 씨가 좀 어떤 통증이 있어서 나 검사 받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서셨는데 실제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용식 씨의 유방암 위험 경고 신호등 보시겠습니다. 어떤 색깔입니까? 기대되네. 남자야 괜찮겠지? 통증이 있었어. 설마. 뭐야. 남자는 유방이 안 걸린다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100명 중에 1명꼴로 생긴다 이렇게. 통증이 말이죠. 왼쪽 가슴 위에가 누르면 좀 아프고 그래서 파란불. 어머. 파란불. 어머. 파란불. 어머. 네? 그래도? 파란불이 아니야? 네? 그래도? 파란불이 아니야? 네? 역시 노란색이네요. 뭔 소리야? 이용식 씨 결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오 마이 갓. 이용식 씨 경우에는 평소 좌측 가슴이죠. 통증을 우와, 이거 뭐야? 어떡해. 와, 이거 충격이다. 이게 뭐야? 통증을 느낀다 해서 이제 혹시 이상병원이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초음파 사진에서는 남성에도 불구하고 양측 유방에 유방 조직이 상당히 많이 그 허연 것들이 있다는 것이 관철되고요. 이것은 이제 여성형 유방이라는 그런 유선 조직이 많이 있다. 즉 남성이지만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형 유방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통증 때문에 저희가 유방 촬영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양쪽에 저기 동그랗게 펴 있는 림프선이 좀 발견이 됐어요. 아, 림파선에 아프긴 아프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게 이제 통증이 좀 느껴지신지는요? 열흘 됐어요. 열흘. 그러면은 뭐 단순 임파선염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 아픈 통증과 혹시 관계되지 않나 해서 좀 짧은 기간에 저런 부분이 소실되나 하는 것은 한번 또 볼 필요는 있죠. 근데 남자들도 수술할 경우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남자들도 유방암이 생기면 이제 가슴을 다 전체 절제하죠. 웬일이니? 그러니까 여자로 말하면은 갱년기가 되는 건데 남자의 갱년기는 또 반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언니가 왜 그래? 한별 일이네? 맞는 얘기입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 유선이 발달하는데 이용식 씨가 그런 데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역시 걱정하지 말고요. 오빠. 유방 오빠. 아우, 나 너무 놀라고 실감이 나네. 예상 밖이다. 지금까지는 검사 결과 발표된 모든 분들이 다 노란색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변우민 씨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줌마. 저희는 일명 변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금만 지켜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변우민 씨 색깔 보여주시죠. 저는 저희 집안에 약간 내력으로 지방종이 많이 생겨요. 거의 한 7cm 정도의 칼자국이 있어요. 아, 진짜? 축하합니다. 처음에 이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또 오늘 이렇게 오실 때는 당연히 초록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서서히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나도 여성형이 나오나 막. 근데 앞으로 이제 변주부 하지 말아야 되겠어. 거꾸로 이제 이주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 변우민 씨 경우는 검사 결과 유선도 깨끗하고
부유방 같은 이상 소견도 없는 매우 건강한 가슴입니다. 그럼 지방종 이런 거는 이제 다 그런 건 없어졌죠? 없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한테, 특히 우리 장모님한테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 이제 한 분이 남아 계세요. 자, 그러면 저희 나는 몸신이다의 데모 엄앵란 선생님 유방암 위험 경고 신호등 색깔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아유, 결과가 왜 이렇게 겁을 줄까? 일단 이렇게 나이가 이제 먹고 이제 다 이제 고목이 됐어요. 다 피폐해진 몸뚱아리인데 그런 게 생기겠어요? 아유, 결과가 예. 와! 어머. 이게 뭐야? 예. 와! 어머. 예. 와! 어머. 자, 아유, 결과가 예. 와!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 왜? 저희가 적색 신호등만은 좀 피하기를 원했는데 글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게 저건 어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유로? 선생님? 네, 그 엄앵란 선생님 경우에는 평소 증상도 없었고 네. 그런데 이번에 유방 촬영을 시행한 결과 네. 우측 유방 8시 방향에 이상벽면이 포착됐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해서 본 결과 저렇게 키가 좀 크고 약 1cm 나질 때는 종양 덩어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만져지지는 않고 그것을 조직 검사를 했고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조직 검사가 나왔고 우리가 등급을 하는데 중등급 정도로 그렇게 그 성격이 아주 나쁘지는 않는 그런 종양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이 뭐예요? 기름덩어리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엄앵란 선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은 나쁜 것이 발견됐지만 또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는 또 이게 좋은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기뻐요. 예, 그럼 오래간만이야. 뭐 80에 암 걸렸으면 괜찮은 거지 뭐 그래. 20대에도 걸리는데. 괜찮아요 나는. 예. 그리고 발견한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사진 촬영을 하는 중에 조금 병변이 이제 심상치 않다 해서 조직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엄 선생님께서도 어느 정도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위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알고 이 자리에 처음부터 앉아 계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태연하게 계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씩씩하게 밝으시니까 저희가. 자, 잘 이겨내시리라 믿고 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이신 노동영 박사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연세도 있고 해서 수술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와 또 일부 전이 여부를 찾기 위한 이제 몇몇 검사들을 수술 전에 하게 되고요. 병소도 작고 위치도 좋아가지고 부분 절제를 하게 될 것이고 최소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아마도 치료를 다 하시면 천수를 누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낸시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도 70세 근처에서 유방암이 발견됐고 그런데 당당하게 밝히고 그 치료 과정을 전 세계에 알렸죠. 네. 그리고 그분은 아주 부분 절제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전 절제를 했고요. 그분은 지금 건강히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내가 괜찮아요, 뭐. 20살에도 걸리는데, 뭐. 오 박사님. 네. 이제 주치의. 예. 그거 하시고 다시 오셔야죠. 괜찮아요. 네. 저희가 예, 이렇게 해서 시어든 결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깐만 이따가 할게요. 당신하고 많이 만났다 카페. 걱정되진 않으세요? 뭐 그렇게 뭐 걱정하고 비관할 필요는 없어. 우리 마누라는 참 그래도 오래 살고 늦게 소식이 왔다. 또 조기 발견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뭐 일기라니까. 일기 초입이라니까. 예. 이제 갖고 오세요. 기다려주실게요.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검사에서는 여기에 쬐끄만한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절이 되거나 이런 건 안 보여요. 만져서는 진찰에서는 제법 얌전하고 그 수용체라고 우리가 좋은 것도 굉장히 풍부하고 수술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절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치료 과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부분이 이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겠어요. 언제 너무 안 가까웠어요? 더 가까이. 너무 가까워서. 네. 이제 큰 수고했어요. 자, 유방암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8%에 육박합니다. 조기 발견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새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엄 선생님 경우를 저희가 이제 검사 결과를 함께 봤습니다만 사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검사 안 하셨으면 발견 못 하시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요. 치료 잘 되리라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할까 봐요. 교수님. 정기 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사례를 들어서 간격을 좁힐 필요는 없고요. 일단 40세 이후면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러나 이제 본인의 가슴에 좀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매달 자가 검진하는 것은 또 그 정확도를 떠나서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아주 아끼는 제자분을 한번 같이 왔습니다. 네. 명의 노동영 박사님께서 추천하신 몸신 한 분이 또 뒤에 계십니다. 지금부터 자가진단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유방암 자가진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유방외과 전문의 염차경. 아름다운 의사분께서 나오셨는데요. 자,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외과 전문의 염차경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기 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자가검진입니다. 네. 그 자가검진으로 홍여진 씨도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늘 나와 계신 비너스 회원 여러분 가운데 나 자가검진으로 알아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법. 어이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단 뭐 반수 정도가 지금 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 네. 모든 암 중에서 환자가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자가진단법은 여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간편하고 중요한 방법이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여기 혹이 만져지네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안 만져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환우분들이나 지금 이제 홍여진 씨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이유가 바로 조기에 발견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자가검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자가진단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슴이 아름다운 여인의 몸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또 여러 장소를 통해서 이 자가진단법을 익히지만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참 형식적이 되기 쉽거든요. 금방 잊어버리고 오늘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가검진 해야겠다 생각은 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방법을 모르셔서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탈의를 한 상태에서 거울을 정면으로 보시면서 유방의 모양을 먼저 살펴보세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진을 먼저 하시고요. 양쪽 유방의 윤곽이 평소에 나의 유방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이거는 변화를 또 감지할 수 있는데요. 윤곽이 별 차이가 없는지, 또 대칭성이. 근데 선생님 저는 양쪽 유방의 크기가 달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유방이 지금 그래 걱정하고 있었어요. 대체로 다르거든요. 네,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유방의 크기가 같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칭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실루엣이 비슷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를 보세요. 피부에서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돌출된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좀 한쪽 유방이랑 다른 쪽이 달라 보인다 그러면은 차렷한 자세에서 자세를 조금 바꿔보시는데요. 이제 손을 이렇게 손허리 하시고 약간 가슴을 숙여보시면 이렇게 함몰되거나 튀어나온 부분이 좀 더 뚜렷하게 관찰되거든요. 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유방의 대칭성, 모양, 피부 상태 그리고 뭔가 움푹 들어간 게 있는지 또 유두는 괜찮은지 똑같이 관찰을 하시고요. 이게 훨씬 조금 쉬울 것 같긴 하네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쪽 병변이 발견된
쪽 손을 들어보시면 뭔가 이게 유방암이라는 거는 딱딱한 혹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을 시키면은 약간 한목이 좀 더 뚜렷하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진단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생리 후 며칠이라고 하셨죠? 유방은 호르몬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리 전에는 유방이 부풀어 오르고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생리가 끝난 후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가장 부드러워서 이제 자가 검진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고요. 폐경이 되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기 쉬운 날로 매월 1일이나 말일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 날로 정하셔서 자가 검진하시면 됩니다. 유방암 자가진단법 첫 번째, 유방의 모양 확인. 먼저 유방의 윤곽과 크기를 확인한다. 피부에 주름 또는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유방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유두에 분비물이 나오는지 관찰한다. 다음엔 이제 자가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촉진을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은 이제 자가검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네, 선생님, 그럼요. 네, 저 만져주면 전 유방 양쪽이 다 멍울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손을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집으세요. 근데 유방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밀 유방이 많고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단단하게 만져지기 때문에 그냥 만지면 멍울처럼 만져집니다. 근데 잘 따라해 보시면요. 유방 자가 검진을 할 때에는 손 바닥으로, 양손 바닥으로, 특히 이 가운데 세 손가락 끝으로 돌아가면서 유방을 만지는데요. 제가 마네킹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손끝으로. 네, 손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유방을 만져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 바닥으로 두 손을 이용해서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유방을 촉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작은 원으로 하고. 네, 점점 작게 하셔서요. 유방에 빠지는 부분이 없이 꾹 어느 정도 강도로 눌러줄까요? 보통은 지그시 누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저를 눌러주셔 보시겠어요? 약간 유방 조직이 눌릴 정도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프게 꾹 누를 필요는 없네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꾹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네, 전체를 빠지는 부분이 없이 양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해야지 안 빠지겠네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한쪽 유방에서 여기가 뭐 혹처럼 만져진 것 같다. 그러면 반대편 같은 부위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만져진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 유방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만 만져진 경우에는 유방 혹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분비물도 한쪽에서만 나올 경우에 좀 더 유방암 위험이 높습니다. 네, 보통 유방암 그 병변이 많이 발견되는 위치가 있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발견되는 위치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방 조직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양쪽, 위쪽,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유방 조직이 아무래도 많은 쪽이 유방암도 많겠죠. 그래서 생리 주기 때 단단해지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아까 그냥 정상 유방 조직도 혹처럼 만져질 수 있는 부분도 가장 많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겨드랑이 쪽에서 발견했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 그 위치는 어디쯤이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팔을 드시고 이제 검사하는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쪽, 바깥쪽 유방을 좀 더 잘 만져보기 위해서는 팔을 타고 있으면은 유방 조직이 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 바깥쪽 유방 조직이 많은 부분을 잘 만져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이제 펴줘야 됩니다. 팔을 들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약간 겨드랑이 쪽 위까지 그래서 바깥쪽 유방을 만지고 겨드랑이까지 같이 만져보면 됩니다. 왜냐면 유방암이 이제 유방에 생기지만 가장 먼저 전이되는 건 겨드랑이 림파절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저희 집안에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평상시보다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는 보기에도 이렇게 불룩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어갖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주 조그만 암을 지금 발견을 해서 방사선까지 치료를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불룩한 거하고 만져지는 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지방 조직이 제일 많고요. 불룩한 경우에는 아니면 임파선염이 아까 이제 유방암에서 전이된 경우도 임파선이 커지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염증 때문에 임파절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유방 조직이 겨드랑이에도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부유방이라고 액세서리 브레스트라고 유방 조직이 겨드랑이에도 있으신 분들이 이제 생리할 때 유방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처럼 같이 겨드랑이에 있는 유방 조직도 같이 단단해지고 커집니다. 유방암 자가진단법 두 번째, 촉진.
손가락 끝으로 유방의 바깥쪽부터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유두를 향해 점진적으로 촉진한다. 네,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손쉽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우선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평소에 내 몸과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증, 대부분의 유방암은 통증이 없거든요. 통증이 없는 딱딱한 혹이 새로 만져지는 경우. 네.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분비물이 한쪽 유두에서만 나오는 경우. 예, 두 번째 한쪽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그럼 이건 이제 문제가 그쪽에 있는 거죠. 네. 예. 세 번째로 유방의 아까 그 굴곡이나 모양이 변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원래 함몰 유두가 아니신데 최근에 함몰 유두가 된 경우. 그리고 유방이 이제 피부를 침범한 경우에는 염증처럼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아니 귤껍질처럼 우둘두둘하게 이제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유방암을 의심하시고 바로 병원을 내원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것이 유방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가 진단하는 법을 집에서 따라했다가 뭐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뭐가 잡혀졌는데 또 이렇게 해서 또 만지면은 없어져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진짜 드러넣어서 만세를 하고 하니까는 진짜 바위덩어리 같은 게 딱 걸리더라고요. 아, 그런 방법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몸신이 준비해온 유방암을 이기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명의도 추천한다. 유방암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음식. 1100의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 3가지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잔뜩 넣은 계란찜입니다. 두부를 이용한 찜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이거 머위쌈밥이에요. 머위쌈밥 위에 닭고기를 얹었습니다. 오늘은 뭐 맛과 영양 모두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 입에 맞으세요? 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저희 앞에 유방암을 이기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의의 추천을 받은 오늘의 몸신이 준비해온 이 식재료들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요, 부족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수술 후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그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방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정은아 씨,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색깔이 어떻죠? 어머, 색깔이요? 하얗고 네, 두 가지 이렇게 딱 크게 대별되네요. 네, 그렇죠. 네. 파랗고 하얀 바로 청백수, 청백이요. 이걸 많이 섭취하면 유방암에 특히 좋습니다. 먼저 유방암에 좋은 대표적인 청색 식품은요, 브로콜리, 쑥갓, 아스파라거스, 어위, 그리고 깻잎 등의 짙은 초록채소 위주의 식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백색 식품은 닭가슴살, 두부, 달걀 등의 단백질 식품과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양배추와 마늘이 있습니다. 청색수들 중에 브로콜리와 쑥갓, 아스파라거스는 베타카로틴과 엽산,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강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뿐 아니라 전체적인 생존율을 향상시킵니다. 머위와 깻잎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이런
이 마늘 대표적인 초록 채소라서요. 네.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활기를 돋우고 혈액이나 간에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춰서 탁한 피를 맑게 해주고 몸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백색 푸드 중에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 닭가슴살, 두, 달걀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단백질하고 철분은 스스로에게 빠른 상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양소인데 반드시 충분한 양의 단백질과 철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와 마늘은 칼슘이 풍부한 백색 푸드인데요. 마늘에는 100g당 181mg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양배추는 좀 적게 들어있지만 대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사살이 들어있지 않아서 체내로 흡수되는 율이 높습니다. 유방암 환우분들은 또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이 청백식품을 잘 이용하셨는지 좀 말씀 들어볼게요. 최혜순 씨 지금 마이크 가지고 계신데요. 예,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2기 최혜순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정말 긴 터널을 나왔어요, 제가요. 그 전에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암에 걸리니까 돼지고기는 삶아서 살코기만,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는 파프리카 그런 걸 이렇게 싸서 먹고 정말 배고프고 그런데 안 먹어져요. 현우 다 갈라지고 정말 우리 한우 분들만 아실 거예요. 항암을 겪은 사람은 누구나 정말 저기 어디 갔다 온 기분이에요. 한 분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윤선희 씨. 네, 저는 2015년 8월에 유방암으로 진단 갑자기 저도 받아가지고 8월 달에 수술하고 지금 4차 항암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1월 말까지 계획돼 있어서 오늘도 받고 여기 정보를 얻으러 왔어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대부분은 제가 먹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닭가슴살이나 두부, 콩 종류, 그 다음에 달걀은 매일 이제 반숙해서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잘 먹은 것 같아요. 이제 한쪽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근데 지금 잘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유방암 중에 에스트로겐 지수가 높아서 암이 생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콩 종류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두부 같은 거 먹어도 어떨까요? 콩은 일부러 먹으라 그러면. 콩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이고 콩의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인체가 존재하는 에스트로겐과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인체의 성분을 약화시킨다. 이것이 이제 유방암을 예방한다고 오히려 알려져 있죠. 그러나 지나치게 액기스로 많은 양을 먹는다든지 축적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약이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된장찌개를 해먹는다든지 두부찌개를 해먹는다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드시면 건강도 찾고 맛도 찾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백푸드가 이렇게 큰 도움을 준다는 걸 저희가 여러 가지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노 박사님도 권하시는 그런 식품들인 거죠? 네, 물론이죠. 실제로 우리 암 환자들이 지나치게 또 음식을 가려서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백색 고기는 물론이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적색 고기도 어느 정도
맛있게 드셔주는 것도 좋고 대신 양이랑 횟수를 좀 줄여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유방암을 이기는 음식, 그 식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청백의 식재료를 이용한 영양소를 한껏 살린 음식 3가지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앞에 준비된 음식들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냄새 좋다. 예. 저 뭐야? 이게 뭐예요? 쑥갓과 두부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아주 제가 좋아. 이건 지금 식사 용기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네.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거 머위 쌈밥이에요. 머위 쌈밥 위에 닭고기를 얹었습니다. 닭고기를 얹은 머위 쌈밥입니다. 우와. 위에 장을 또 아주 예쁘게 해서 이거는 뭐 손님 초대하기에도 아주 훌륭한 식품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이번에 와 여기는 뭔가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와 뚝배기입니다. 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지금 막 나요. 그러니까요. 계란탕? 계란 냄새 나죠?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아스파라거스를 잔뜩 넣은 계란찜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넉넉한 양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럼 제가 서브 해드릴까요? 일단 서브 준비하시고요. 그 옆에 부인도 나가시오. 이거 여태까지 저희들 그 몸신 팀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시식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 건강한 남자들은 빠지고 우리 극복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빙을 해서 드릴게요. 아우 예. 이쪽에는 안 드리고요. 그리고 가지고 마찬가지로 어벤져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여진 누나, 그다음에 우리 현희 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용식 언니도 같이. 용식 형님 나도 뭐 발전. 그러니까. 형님까지 드릴게요. 네. 거기 넉넉하게 나누게 됩니다. 네, 박사님도 드리고요. 배고프세요? 네. 집에 가서 드세요. 준비해 주시고요. 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사이에 이거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임경수 선생님. 제가 또 입으로 요리해야 됩니까? 네, 첫 번째 나온 게 쑥갓 두부무침인데요. 이건 아마 주부님들은 다 쉽게 아실 거예요. 쑥갓을 제대로 잘 데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쑥갓은 끓는 물에 한 2, 3분 정도 잠깐만 데치고 나서 찬물에 풍덩 얼른 들어가야 돼요. 두부의 경우에는 물기를 좀 살짝 빼면 되시는데 너무 꼭 안 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뭐 다진 파, 마늘, 쑥갓을 조물조물 묻히고 나머지 그냥 두부하고 함께 이렇게 묻히면 되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과 깨소금 넣으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쑥갓 두부무침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 닭가슴살을 얹은 머위 쌈밥인데요. 아마 쌈밥은 잘 아실 거예요. 우선 쌈 재료를 잘 데치는 게 중요한데 닭가슴살은 제가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는 진하게 삶아야 그 속에서 핏물이 안 나오고 속까지 아주 부드럽게 잘 삶아지더라고요. 닭가슴살을 잘 찢으셔서 밥하고 섞어서 이 쌈밥을 만드시면 좋은데요. 또 뭐 여러 가지 채소들 그냥 활용하시면은 쌈채소들 데쳐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달걀찜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아스파라거스의 경우에는 뭐 좋은 거 잘 아시는데 요즘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있잖아요. 브로콜리 데쳐서 넣으셔도 식감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달걀 흰자하고 노른자를 잘 풀어서 거기에다 물을 거의 비슷한 양 넣고 그다음에 또 풀은 다음에 들기름을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서 함께 저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달걀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눴고요. 저 엄 선생님 벌써 맛 보고 계시고요. 또 조민희 씨 지금 환우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한번 드시고요.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네네. 너무 얌전하겠다. 어쩜 이렇게 손으로 얌전하겠나? 맛있어. 어떻습니까? 입에 맞으세요? 네. 짭짤하지 않은 저는 뭘 집에서 마냥. 영양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먹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지금 또 요거는 또 색다른 맛이 또 있는 것 같고, 저희한테 굉장히 영양분을 좋을 것 같은데, 유방암 환자들이나 일반 분들이 해먹기에도 손쉬울 것 같아서 참 좋네요. 그렇죠. 네. 모양은 아름다운데 네. 그렇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지는 네네. 않아요. 또 이렇게 막상 보면은. 자, 여러분. 네? 지금 드시는
이 음식이 그 어떤 항생제보다도 항암제보다도 어떤 보약보다도 훌륭한 보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 유방암과 싸우시는 우리 한우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완쾌돼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과 암과 싸우시는 우리 엄연한 여사님과 함께 화이팅을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파이팅! 힘내십시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도 만나고 우리 몸신도 만나고 여러분들 박수 받고 우리 용식 아줌마 진짜 슬퍼하고 나는 참 행복한 여자인 것 같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명예에 듣는다 암 특집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생존율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 검진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치유가 가능한 수준에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정기 검진도 잊지 말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제 엄영란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행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암이라는 질환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조금은 색다르게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든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에게 아마 노 박사님도 그러시고 저희 나는 몸신이다도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치매까지 영향을 미쳐요. 틀어지면 위험하다. 목숨 살리는 목. 증상은 달라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이 목숨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 비염이 있고요. 또 목디스크 있고요. 어지럽고 허리도 안 좋고요. 목이 틀어지게 되면 혈관도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일 때 더욱더 위험합니다. 자, 이거 하나 더 얹으면 그걸 목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목뼈 따라서 끝부분 머리 있는 데까지 가시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 들어가죠. 나 요즘 많이 벌어졌어요. 괜찮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 점이에요. 이거 세 개 쓴다고 그랬죠? 근데 약간 차선으로. 전혀 부담감이 없고 시원합니다. 몸신 없으면 안 돼!